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오늘도 집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주말이라서 잠깐 놀러 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런던 온 호텔에 호텔에서 좀 찍게 되었고요. 그 부분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여행 올 때도 장비를 좀 챙겨왔고요. 일단 오늘 리뷰해 드릴 제품은 리닝에 이어서 중국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죠. 안타 제품입니다. 솔직히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부연 설명이 많은 제품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고, 원래도 길었는데 뭘 더 길어지냐 말씀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도 저는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정보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품은 바로 안타의 샥웨이브 5.0이라는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US 9 사이즈, 한국 사이즈는 270 사이즈고요. 중국 사이즈로는 265 사이즈입니다. 일단 박스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일단 이 샥웨이브 5.0이라는 제품이 최근에 가장 각광받았던 이유, 아마 농구인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카이리 어빙이 안타와 계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카이리 마지막 유작이었던 카이리 파를 소개해 드릴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카이리 어빙가 계약할 브랜드는 어디일까 고민을 좀 했던, 제가 예측하기로는 퓨마 아니면 중국 브랜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중국 브랜드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카이리 어빙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선수고 법적 규제가 가장 약한 중국이랑 계약을 할 거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 물론 퓨마 쪽도 좀 잘 어울리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중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일단 중국은 여러분 법적 규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카이리 어빙이 무슨 종교적인 그걸 하든 무조건 신발을 팔 수 있는 시스템이죠. 나이키처럼 이렇게 신발에 제재를 가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품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이 제품의 리뷰를 보시면 굉장히 카이리 어빙에게 맞춰져 있는 신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아마 감안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샥웨이브 5.0 모델은 첫 번째로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세 가지 모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샥웨이브 5.0 팀, 샥웨이브 5.0 그냥 오리지널, 다음 샥웨이브 5.0 프로, 이렇게 세 개입니다. 저는 원래 제가 샀을 때까지만 해도 샥웨이브 5.0이랑 샥웨이브 5.0 팀 이렇게 두 개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카이리 어빙이 영컬듀리 리그에 뛰면서 신발 이렇게 신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리고 플레이도 공개가 됐고, 근데 그 제품이 심하게 봤는데 제가 봤던 샥웨이브 5.0이랑 조금 다른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제 찾아봤더니 샥웨이브 5.0 프로라는 제품을 카이리 어빙이 먼저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발매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격은 235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6만원, 다 아니면 30만원에 구매를 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는 절대 못 사겠죠 여러분. 절대 못 사고, 그래서 일단 이 제품을 먼저 보시고 그 녀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박스부터 좀 보시면, 일반 요 뚜껑으로 되어 있는 박스고요. 앞에는 보시면 안타 로고와 그다음에 그 뒤에 뒷배경으로 샥웨이브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상어의 지느러미를 연상케 하는 그 모양으로 조금 디자인이 되었고, 왠지 샥 할 때 요 샥은 요 샥이거든요. 충격할 때 그 샥인데, 이 발음을 비슷하게 해서 샤크와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약간 상어 지느러미 같은 걸 연상케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보시면 샥 더 게임이라고 적혀 있고, 뒤에는 중국어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옆에는 이 안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질소폼 쿠션이죠. 거기에 쓰는 질소가스가 들어갔다는 느낌의 그 기술을 표시하는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N2가 여러분 질소건 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 측면에는 사이즈표와 다음에 각 기술을 상징하는 그런 로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프레젠트드 4x4 바스켓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각 위치에 어떤 부위를 썼는지 분해도가 다 그려져 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국 브랜드에 좋아하는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이런 분해 도면들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주면 굳이 여러분 솔직히 자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해주는 게, 정보 공개한다는 게 굉장히 뜻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정보 기술 유출 이런 것들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중국입니다. 그래서 법적 규제가 그런 것들도 화학 쪽에서도 굉장히 약한 데가 중국입니다. 사기 당하기도 쉽고 화학 소재 플라스틱조차도 짝퉁이 나오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박스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종이는 이렇게 흥격, 샵웨이브 로고가 들어가는 흥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도 여러분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UMP도 보시면 마치 코비 브라이언트에 썼던 뱀피 가죽처럼 이렇게 악어 가죽 느낌 나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스가 튼튼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외관과 중요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외관에서 여러분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길더라도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주시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샤워웨이브 팀, 다음에 샤워웨이브 5.0, 다음에 샤워웨이브 5.0 프로. 다 샤워웨이브 5.0은 똑같은데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저가, 다음에 기본, 프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보다 낮은 등급의 샤워웨이브 5.0 팀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녀석은 이 녀석보다 저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돈으로도 한 200위안화 정도 싸게 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첫 번째, 가운데 지지대에 카본 플레이트가 없습니다. 그 저가품은. 근데 이 녀석부터는 있죠. 그래서 카본 플레이트가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샤웨이브 5.0 프로도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카본 파이버 지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 다르다. 두 번째, 이 측면에 보시면 요 TPU 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흰색, 까만색, 또 뒤에 흰색, 이렇게 세 가지로 TPU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샤웨이브 5.0 팀은 이 지지대가 여기 TPU 소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TPU 소재만 있고, 다음에 이쪽 측면 뒤 휠컵 쪽 지지대는 없고요. 대신 여기 위에 TPU도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지대의 위치와 종류, 개수가 다르다는 점. 그게 이 팀과 이 5.0 기본의 다른 점이고요. 프로랑은 제가 좀 봤을 때는, 프로는 지금 투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TPU 소재를, 가운데 TPU 소재 박은 건 똑같은데 요 위에 덧대어져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점. 그리고 프로는 위에 어퍼 소재 재질이 이 녀석보다는 훨씬 견고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 그 세 가지 모델의 다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의 외관을 좀 먼저 보시면, 이 위에 소재를 보시면 메쉬 소재 같으면서도 약간 실크 느낌 나는 메쉬 소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그런 고급스러운 한복에서 예전에 봤던 누빔 조걸 모시? 삼배 모시 할 때 그 느낌의 재질 느낌이 살짝 납니다, 여러분. 그 느낌 있고, 옆에 보시면 또 합성 가죽으로 지지대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합성 가죽, 여기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가 합성 가죽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밑에 또 TPU 위에 요 사이에도 또 플라스틱 필름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좀 피팅감에 많이 썼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밑에도 카본 파이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폼 쿠션, 미드솔 푹신푹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재가 몇 가지가 쓰여질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혼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팅 때 여러분 또 다른 점을 하나 말씀드리긴 할 텐데, 굉장한 기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피팅 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관은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보시면 이렇게 잔잔한 모양, 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슈레이스도 7개나 가지고 굉장히 피팅감, 안 그래도 좋은 피팅감에 슈레이스도 만땅으로 채웠습니다. 7개. 그래서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외관 쪽으로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로우컷 디자인이거든요. 외관은 굉장히 저는 여러분 거의 만점 주고 가고 싶다. 그리고 컬러감도 이 흰색, 까만색은 뭐 호불호 없는 평이한 컬러이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더 많은 컬러가 나올 것 같은데 컬러감도 호불호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택이 사이드로 박혀 있죠. 근데 프로는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다른 제품이구나 라고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또 재밌는 포인트니까 외관은 이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이 쿠션은 일단 하드웨어 서포트로 따지면 정확하게 5대5의 특성을 가지는 쿠션 시스템이다. 그래서 소프트함보다는 충격 흡수보다는 반발력이 있는 듯한 고쿠션감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지상고가 여러분 굉장히 낮습니다. 이 제품이. 물론 최상으로 낮진 않지만 일단 30mm 언더로 들어오죠. 28mm 정도밖에 안 나오고 28mm가 밖에 안 되는 그 얇은 지상고에도 불구하고 그 반발 탄성이 약간씩 느껴지는 고 쿠션 시스템, 그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국내 농구 동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쿠션 시스템이 지상고가 낮으면서도 쿠션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아마 그 녀석을 이 녀석이 고 쿠션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나이키가 하이리와 가장 마찰이 많이 빚었던 중에 하나가 바로 쿠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키에서 나왔던 카이리 시리즈들은 대부분은 쿠션 시스템이 그렇게 소프트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반발 탄성이 있는 녀석이었고, 그게 협의점이 안 맞아서 가장 이슈화가 많이 됐을 때 카이리의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나왔던 제품이 바로 카이리 인피니티 제품이죠. 그래서 그 제품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쿠션 시스템에 저는 만족을 했었던 녀석이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소프트했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은 그래서 카이리는 그걸 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녀석은 딱 카이리가 왜 좋아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안타 KT 모델들 중에 이 녀석을 뽑았던 이유는 그 낮은 지상고와 쿠션감이 약 낮으면서도 발목 탈성 있는 고쿠션감이기 때문에 카이리가 이 녀석부터 시작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쿠션 시스템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마 만족스럽다기보다는 농구 동호인들 평균적으로 좋아할 만한 쿠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 면에 가깝고 딱 5대5 비율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5대5는 저는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대5 하다다운 느낌이지만 그 얇으면서도 살짝 나오는 이 반발 탄성, 그 부분 포인트로 말씀드리면서 쿠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팅에서 가장 높은 기술이 들어가 있다. 아마 이거는 나이키도 시도하지 않은 기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농구화 중에 이렇게까지 맞췄던 농구화는 없습니다. 이게 구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자, 먼저 보여드릴 게 아까 이 샤웨이브 5.0 팀과 이 녀석과의 다른 점, 아까 바로 TPU의 지지대의 개수와 차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하나, 다음에 여기 둘, 다음에 여기 세 개, 이렇게 세 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세 개 가지고 가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흰색, 까만색 뒤에 휠컵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경도 세팅 값이 다릅니다. 경도라고 하는 게 그때 제가 최근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경도는 결국은 딱딱함의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도도 딱딱하냐 딱딱하지 않냐에 따라서 치수 값이 다 달라요. 근데 위치에 따라서 이 경도의 값을 다 다르겠습니다. 여기는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강하게 들어가고, 뭐 중간에는 조금 덜 들어가도 되니까 요거보단 약하게 하고, 뒤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세 개 위치의 경도 위치를 다 다르게 해서 똑같은 TPU 소재를 썼지만 부위별로 플렉시함을 다르게 줬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피팅에 있어서는 합격점을 줄 만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추천을 좀 드리면, 사이즈 추천은 일단 270 사이즈 기준으로 정확하게 270 사이즈가 나오고요. 발볼은 93mm 나옵니다, 여러분. 93mm 나오고, 그래서 발볼도 생각보다 좁게 나오진 않았다. 평균인 90보다도 조금 넓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평균 쪽 이상 쪽으로 나온 발볼이다. 그리고 발등 둘레는 145mm. 근데 이 녀석은 발등 둘레가 조금 애매한 게 옆에 측면에 웨이브들이 좀 져가지고,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 여러 번 재서 나온 결과값이 145mm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발등 둘레가 나왔고요. 소재가 굉장히 보시면 아시게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는 저는 정치수 권장 드립니다. 정치수 권장 드리고, 발볼러 분들은
정칙수 아니면 반업인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볼러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길이감을 좀 포기하시면 반업 선택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시면 좀 길이감까지 맞춰야 된다고 하시면 빡빡하더라도 정칙수를 신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지대들이 굉장히 180도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한 지지를 선보입니다. 특히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쪽도 다양한 소재를 써가지고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뒤에 힐슬립도 이렇게 두툼하기 때문에 여러분 힐슬립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힐슬립도 있을 수가 없고, 그거 외에 피팅감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슈레이스 7개 만땅 채워 넣습니다. 보통 6개 정도 들어가면 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데 5개 들어가면 왜 이렇게 적게 넣었어? 근데 7개 들어가면 이제 만땅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슈레이스 시작되면 60m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슈레이스도 빨리 시작하기 때문에 잡아주는 피팅감조차도 거의 완벽에 가깝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통풍도 아까 보셨던 이 실크짐 350 같은 요 재질에 통풍도 말할 것도 없고, 측면도 보시면 특히 안쪽 보시면 이렇게 까만 부분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다 통풍을 왜 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도 3개의 TPU 지지대는 전 솔직히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왜 깜짝 놀라는가 하면 같은 TPU라도 경도가 다르다는 건 결국 다른 TPU라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3개를 사출을 해서 그 3개를 이 신발을 만들 때 따로 붙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이키도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샥웨이브 팀은 요 앞에 TPU 지지대 넣었고, 뒤에 힐컵에 넣고, 이쪽 밑에 힐컵에 넣고, 위에 힐컵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지면 그 녀석은 피팅감은 이 녀석보다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는 어퍼 소재를 바꾸고 가운데 TPU 지지대, 그 위에 또 지지대가 투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녀석보다는 피팅감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샥웨이브 5.0 프로도 추후에 이제 중국 발매가 돼서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추가로 구매할 생각이고요. 이 녀석을 신고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왜 이 녀석을 조금 다른 농구화들보다 오래 신었냐 하면, 첫 번째 신었을 때는 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좀 편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또 게임을 뛰었을 때는 내가 그때 신었던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신었을 때는 진짜 거의 또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드루리그에 신고 나왔던 샥웨이브 5.0 프로가 발매가 되면 또 하나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때 또 따로 리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피팅감 거의 퍼펙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무게는 270 사이즈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394g. 그렇게 가볍진 않은 무게죠. 그게 왜냐면 일단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제품이 대부분 다 무게가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 녀석도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에서 쓰는 카본 플레이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초경량화 카본 플레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 브랜드에서 나왔을 때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무게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폼 쿠션인 그 특성도 약간은 있겠지만, 그리고 고무, 특히나 이 합성 고무가 가장 무게는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웃솔의 내구성에 따라서 무게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녀석도 394g이면 적게 나가는 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은 피팅감을 자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녀석은 390g대여도 충분히 무게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특성의 장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무게는 약간은 무겁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접지입니다. 일단 접지 패턴을 보시면 일단 위치마다 아까 TPU 소재 다르게 쓴 것처럼 위치마다 다 다른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아마 여러분 예전 카이리 모델들 보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굉장히 카이리 어빙이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쪽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특히나 카이리 하면 접지였죠. 이 녀석도 접지로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넓은 면적의 패턴이 가운데 발 앞쪽에 존재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미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접지 굉장히 괜찮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코트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굉장히 많이 묻었습니다. 그만큼 접지가 딱딱 서졌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때가 다 묻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쪽도 굉장히 괜찮은 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앞뒤 할 것 없이 접지는 어느 하나 밀리는 부분 없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단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웃코트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특히나 이런 면적 많은 부위들이 많이 아웃코트에서 이제 쏠리게 되면 그때는 아마 조금 빨리 접지력이 닫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느낌은 좀 들고, 일단 두께는 이 돌출 구조의 두께는 2mm 두께 정도 나오고요. 간격은 2에서 3mm 정도 간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5mm 이상은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패턴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접지도 굉장히 상측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제품 구매하실 거면 걱정하지 않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일단 저는 9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그 똑같은 분한테 구매를 했겠죠. 전자품프님한테 구매를 했고, 지금 아마 조금 더 있으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나중에 6만원, 7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분간은 리뷰를 새로 하고 싶은 농구화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농구화 그거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성비 농구화를 한번 해보긴 할 건데, 여러분, 중국 브랜드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추후에도 뭐 360이라든지 안타든지 리닝 이 세 개 브랜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 브랜드들입니다. 추후에 어떤 NBA 거목들이 이 브랜드들과 계약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앞으로 안타에서 이제 카일 이름을 달고 나올 이 시그니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가장 중국 브랜드를 처음 싣고 쇼킹을 먹었던 브랜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였거든요. 안타 KT2부터 저는 굉장히 쇼킹을 했었기 때문에 점점 쿠션면에 있어서는 점점 발전한다기보다는 그 위치에서 중립을 지켜가고 있는 안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가성비 농구 하다 보면 그 중국 브랜드들이 많이 포함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이키나 메인 스포츠 브랜드들도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중국 브랜드의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 농구인들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나 이 가격적인 면들. 웬만해서는 10만원 언더로 우리 하나라 한국에서는 다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감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샥웨이브 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235불에 발매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엄청 비싸게 사야 되는, 거의 30만원 돈 사야 되고, 일본 갔을 때도 이 리닝 브랜드가 27만원 돈이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우리나라는 이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 브랜드들도 이제 직구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구매를 해서 신어보시길 바라고요. 아마 제가 그때 그래서 중프릭이 곧 나올 거다. 아마 이제 다음 곧 나올 제품이 여러분 케빈 듀란트의 시그니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케빈 듀란트 신상이 곧 나올 거라고 나이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GT.2가 나왔죠, 여러분. 근데 저는 GT.2는 아울렛에 나오기 전까지는 구매를 할 의향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센터가 아니고 아무리 쿠션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상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매를 하진 않을 것 같고, 대신 GT.1으로 제가 하나 준비한 기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그 다음 나올 녀석이 그 사브리나가 아마 KD 다음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여러분 주목해서 조금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될 론칭 일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아마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가성비 농구와 탑 10이 될지 탑 5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영상 주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이번에도 길어진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